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령절대주의 북한학 제33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3회에 걸쳐서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책부서 중에 하나인 군수공업부에 대해서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비서, 당중앙위원회 부실장이라는 현직에서 사업하다가 자유대한민국에 오신 정치망명자 고 황장엽 선생님과 정치망명자 김덕홍 선생님도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자료 작업을 해놓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내에서도 비밀부서에 속합니다. 물론 각 부서가 다 비밀이지만은 어느 정도의 기득권에 올라가도 군수공업부의 내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종합대학을 졸업한 뒤 당중앙위원회 행정간부비 인사조치에 따라 1979년 7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0일까지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에 소속되어 있는 제2자연과학 출판사, 현재 북한국방과학원 출판사입니다. 출판사의 강연선동 편집부 기자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력을 기반으로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에 대해서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김일성 족속의 범죄 야망의 산물인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의 간단한 연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는 1980년 중반에 나왔습니다. 여름경에 나왔는데 제가 그건 좀 헷갈립니다. 그 전까지는 북한 군수 경제에 대한 노동당의 정책적 지도를 당중앙위원회 중공업부에서 민수경제와 함께 관장했었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를 신설하게 된 대외적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일 부동의 1위가 1979년 초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 수립입니다. 김일성은 1973년 당시 미 합중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할 때에는 공개건 비공개건 벌려놓는 회의 때마다 닉슨이 중국 방문은 흰기를 든 패배자의 방문이라고 공산중국을 열렬하게 두둔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 초 미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상호 영토와 주권 존중, 상호 불가침 및 내정 불간섭, 상호 평등과 호혜를 기조로 하는 상해 공동성명까지 발표되자 놀라 자빠진 김일성, 김정일은 앞에서는 대놓고 비난 못하고 공개 비공개군 벌려놓는 회의 때마다 공산중국의 지도부를 제국주의에 굴복한 현대 수종주의 집단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을 거의 중단한 구소련의 태도 변화 때문에 또 이게 대외적 환경이 돼서 당 군수공업부가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은 관련 회의를 벌려놓을 때마다 대놓고 공개적으로 욕은 못하겠고 비공개로 구소련을 맹렬히 비난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소련은 6.25 전쟁 때 미국의 원자탄 공갈에 굴복해서 우리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보총 10만 정을 전쟁 와중에 중단해 버려서 우리 남조선 해방 위협을 좌절시켰다. 전쟁 때 보니 아버지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필요 없더라. 우리가 미제와 맞서서 사회주의 동방초소를 지켜주고 있는데도 무기를 넘겨주면서 꼬박꼬박 돈을 받아갔는데 나중에는 무기 포장 상자의 값까지 우리에게서 뜯어갔다. 즉 구소련이 그렇게 했답니다. 또 이제는 돈을 주고 사 가겠다는데도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를 절대 넘겨주지 않는다. 또 김일성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고로 소련도 중국도 우리가 하루빨리 전쟁 준비를 타구째서 남조선을 해방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것이 김일성과 김정일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를 신설하게 된 대외적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대내적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를 신설하게 된 대내적 상황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김일성 족속 때문에. 김정일이 1974년 김일성이 후계자로 공식 추대된 후 후계자 업적을 쌓기 위해 제2서 정치를 꺼내들고 북한 경제를 자기 밥그릇처럼 주무르면서 단 몇 해 사이에 주체사상탐 만수대 혁명박물관을 시작으로 북한 전역에 김일성 동상, 김일성 혁명 전적지, 김일성 혁명 사적지, 김일성 만수무경 축원탑, 김일성 혁명 사상연구실 등 김일성 우상화 선전물 구조물을 대대적으로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수령이 인민에게 주는 선물을 운운하면서 평양산원 인민대학습당, 인민문화궁전, 제6관, 김일성 경기장 등 역시 김일성 족속을 칭송하는 그런 건물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면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나름 정상으로 돌아갔던 국가 계획 경제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이로부터 북한은 1980년대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단 1년간의 국가 경제 계획도 수립할 수 없는 정도로 거침없이 내몰렸습니다. 이것을 두고 김일성은 급사하기 몇 달 전인 1994년 4월 마지막으로 제2경제위원회를 서서히 현지 지도하면서 1970년대는 우리나라 군수공업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향수에 젖어서 개탄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김정일이 1974년 후계자로 올라서서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서 70년대 말부터 줄기차게 벌려놓았던 이런 무모한 돈도 안 나오는 이런 우상화 건설 프로젝트 때문에 70년대를 총점으로 북한 군수경제조차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 뜻이나 같습니다. 그런데도 김일성 족속은 그 책임을 시종일관 미국의 압력과 해유에 굴복한 소련과 중국의 탓, 다음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장기적 봉쇄 탓, 그 다음에 소위 미제를 등려업은 남조선 계례도당의 북침 전쟁 야망 탓, 이렇게 돌리면서 허리띠를 좀 더 조여매고 전쟁 준비에 더 박차를 가해서 하루빨리 남조선을 해방하고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밀성 김정일은 되어지는 날까지 추창했습니다. 이런 안팎의 상황 때문에 김일성 족속은 1980년에 북한의 군수산업, 국방과학연구, 핵무기 개발을 총괄하는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를 김일성 족속 직속으로 당중앙위원회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김일성은 비밀보장을 제창하면서 이 부서의 명칭을 당중앙위원회 기계공업부로 지었었는데 1991년 1월 김정일이 기계공업부가 군수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라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이제부터는 군수공업부라고 개칭하라 해서 1991년 1월부터 군수공업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부여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의 정책 지도의 영역은 첫째, 북한의 군수공업을 전담하는 제2경제위원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북한의 국방과학연구를 전담하는 국방과학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김일성 족속의 핵무기 보유 야망을 담당한 연구집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위 인민경제의 모든 중요 공장들의 군수 생산 협동품을 물고 돌아가는 군수품 생산 라인들입니다. 돌이켜보면 김일성 족속은 대외적 고립, 국내 경제 파산 일로에 들어선 1980년에 소위 자주자립자유로 남조선 해방, 공산 세습왕조 보위 야망을 밀어붙이기 위해 당 군수공업부까지 신설하고
그 야망을 추구해 오는 것으로서 그때 이미 북한 민수 경제의 이윤, 북한 군수 경제의 패망까지도 이미 예고해 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당 군수공업의 직능과 명령 집행 체계 그리고 산하기구 구성에 대해서 아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